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포퓰리즘 파이터 한덕수.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네. 한덕수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엘리트 관료 출신이거든요. 네, 요즘 표현으로 스펙이 쩝니다. 그렇죠. 프로필이 네. 화려해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부총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다가 마지막에 국무총리를 여기서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 대사로 갔었고요. 이후에 한국무역협회장을 박근혜 정부 때까지 맡았습니다. 이분을 설명할 핵심 키워드가 경제, 외교 안보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빼고는 사실 다 해본 거예요. 네. 그 앞에 정부들. 예,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완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중량감 인사를 낙점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근데 일찌감치 이분을 총리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 핵심 관계자가 저희 기자한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앞에서 지금 포퓰리즘 파이터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분이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대선 기간에 표를 얻기 위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포퓰리즘 파이터 이런 역할을 맡을 거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배격할 거다. 네. 배제할 거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이렇게 주요 과제 4가지를 꼽았는데 여기서 재정 건전성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이제 총리,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인준 과정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무난하게 통과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은 무난한 초대 총리가 무난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김종필 노무현 정부 때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총리 서리를 6개월간 네. 총리에 임명이 못해서 네. 6개월간 달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 총리였거든요. 그때는 대북송금 특검 안 해주면은 인준 안 해준다고 그래요. 결국 대북송금 특검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원장이었고 전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출신인 김용준 지체장애인이어서 상당히 존경받았거든요. 네. 낙마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 이런 사정을 봤을 때 뭐 야당이 지금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가장 핵심은 지금 공직에 떠난 지 2012년 이후에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김앤장 고문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직에 있다가 김앤장에 갔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다시 그 이명박 정부 때 다시 공직에 들어와서 다시 김앤장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그 이를테면 고문료를 받았을까? 그 뭐 부분이 요런 논란일 예전에 거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 네, 박근혜 네. 정부 때죠. 변호사 전업 후에 5개월간 16억 원 받아가지고 고액 수임료 논란 그래가지고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 지금 한덕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의 이제 고문료를 받았을 때 그 기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론스타 그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혹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김앤장 때 얼마 받았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공직, 김앤장, 공직, 김앤장, 공직 이렇게 되는 그 부분에 가장 현미경을 들이댈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예. 또 주목되는 부분은요. 일단 책임 총리제 앞에서 앵커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말 당선이 나고 윤석열 이제 대통령하고 얼마나 조율이 돼서 한 것인지 큰 틀에서는 맞거든요. 네. 큰 틀에서는 맞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급적이면은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다. 이게 온도차가 살짝 있다. 물론 존중과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언급은 한 거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가급적이면 주겠다.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원론적으로는 합의가 됐지만은 실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책임 총리제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 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제 많죠. 예, 73세. 예, 근데 보니까 49년생이더라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40년생,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42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9살, 7살 이들보다 좀 젊다고 할 수가 있겠고 어제 본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난 아직 좋다. 예, 건강 얘기를 했어요. 뭐 하도 생물학적 나이 얘기들을 하니까. 예, 생물학적 나이는 많은데 뭐 어떤 젊은 감각까지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인선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로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 본인이 이제 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 자리는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추 의원도 뭐 기재부 1차관 그리고 뭐 국민의힘 원내수석하면서 당정에서 요직을 많이 거쳤었고요. 외교부 장관 후보로는 이제 뭐 박진 의원, 조태용 의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도 뭐 예전에 좀 외통위원장을 하기도 했고 당선인이랑 서울대 법대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걸 고리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남은 인선들의 또 주목이 되고 국무총리는 무난하게 인준이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주목이 되면서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예. 김여정의 말폭탄.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담화문을 어제 조선중앙통신에다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서욱 국방장관을 겨냥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라면서 뭐 쓰레기다, 미친 X다 뭐 이런 욕설까지 섞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미친 엑스다까지 나왔어요. 예, 이게 뭘 문제를 삼은 거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욱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킬체인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작전상 당연한 얘기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원점 타격을 직접 언급한 건 워낙 이례적이었어 갖고 네. 뭐 북한에 경고 메시지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네.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받아친 상황이 돼갖고 한반도 긴장 국면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라고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태양절 근처 되면은 항상 긴장감이 돌았거든요. 또 그 무렵에 한미 연합 훈련도 하고 해서. 근데 ICBM 뭐 발사가 한번 있었고 그 상황에서 태양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에 따라 자신의 위임에 따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공식 견해다. 당의 공식 견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여정의 담화문과 함께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비서 네. 이 담화도 같이 노동신문에 같은 면에 실렸어요. 뭐라고 실렸습니까? 예,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우리 군부를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 남조선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행위에 감행한다면 가차 없이 서울의 주요 표적들 남조선을 괴멸시키는 데 총 집중할 것이다. 자, 이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군사의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금 그 굉장히 강한 톤으로 경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경고를 한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정확하게는 남조선 국방부 장관 서욱의 위험한 망발 그리고 남조선 군부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 이런 표현을 써서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부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들은 거칠고 강한데 그 타겟을 어디까지 두느냐, 어디까지 언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막 예. 대통령까지 가느냐, 당선자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아래까지 가느냐. 이번에는 서욱 장관까지. 예, 그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진 않겠다. 현재. 근데 이를테면은 이 대북 선제 타격론을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를 비판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하는 게 되니까 네. 국방부를 강하게 왜냐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의 그런 발언들도 사실은 그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선제 타격론의 좀 기초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국은 차기 정부 출범에 앞서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네. 협상이나 이런 거에 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짧게 부연하자면 그 서욱 장관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이라고 말하진 않았거든요. 뭐 정밀 타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밀 타격. 김여정 부부장이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네. 말을과 이제 뭐 일치하다고 묶었네요.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선인한 좀 이제 기선제압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제 5월 10일에 또 주요 일정 가운데 우리 취임식이 있잖아요. 네. 당선인 취임식이. 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뭐 도발하지 않을까, 뭐 핵실험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식 전후해서 예. 그 무렵에 행동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 요거로 요새 이제 주목이 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이죠. 하나만 더 가죠. 마지막 거리두기. 마지막 거리두기. 오늘부터 일단 일부 완화가 됩니다. 식당, 카페는 어제까지는 이제 밤 11시까지 됐었는데 오늘부터 12시 자정까지 머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적 모임 인원도 기존 8인에서 10인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게 오늘부터 2주,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적용되는 건데요. 정부는 만약에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히 감소하고 의료 체계도 안정이 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2주 동안은 10명 12시. 네. 이걸 적용한 다음에 4월 17일, 그러니까 18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다 해제. 실내에서 쓰는 거 외에는 다 해제. 예, 야외 마스크도 이제 벗을 수 있다. 오, 상당히 과감한 조치인데요. 네. 그 정도까지 고려하고 있다. 네, 물론 그렇게 확정은 아니고요. 그 정부 관계자 입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보면 확진자 5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이제 뭐 치명률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밖에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객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대단했어요. 네. 예. 정부도 이 지점을 지금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XE라고 재조합 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BA1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부르는 BA2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그 유전자가 다시 조합됐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 XE 변이라는 게 영국에서 첫 보고가 됐고 지금 600건 이상 나왔습니다. 네, 네. 대만이랑 태국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발견이 됐는데 BA2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10% 전파력이 10% 이상 더 강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발생 건수 자체가 지금 적다 보니까 뭐 이게 아직 뭐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는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가 주목한 부분은요? 일단 의료진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냥 과부하가 의료 체계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사망자하고 지켜야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혼란이 이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동네 병의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환자 받기는 하거든요. 네네. 원칙은 그런데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그게 완전히 이제 일상화가 되게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의료시설에서 동선에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2주 동안 지금 됐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예고된 게 12시까지 영업이면은 그 다음에 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푸는 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현 체제를 연장하거나.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좀 줄 수 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마스크 벗고 확 돌아다녔을 때 그러니까 다시 의료 체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풀기는 하되 시그널은 명확하게 정부가 줘야 된다. 이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는 해줘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